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1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이 28%, 못한다는 사람이 62%라는 한국갤럽의 지난 주말 조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습니다. 주로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 얼마나 거대한 결단입니까? 수십조, 수백조 원의 국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지지율이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국의 언론이 좌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별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지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은 당선 직후 무리하게 추진한 청와대 이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를 하니까 자칭 보수라는 사람이 조금 기다려보라. 청와대를 개방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하면은 순식간에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위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은 이 청와대의 존재 의미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라는 조직은 대한민국 국가기구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머리맡이 뒤숭숭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다가 무슨 책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놓고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해가지고 일이 두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지로서는 뭔가 자꾸 허둥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대통령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출퇴근하는 것도 그게 허둥대는 거거든요.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은 출퇴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근데 출퇴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출근길에 기다리고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지금 대통령실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무대, 청와대,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의 이름을 붙일 장명 능력도 없는 겁니까? 그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사령탑의 이 기능과 소재지를 무리하게 변경한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언론이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미화하고 출근길 기자회견을 칭찬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는 이야기죠. 그 출근길 기자회견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걸 지금 대통령 공관으로 수리 중인데, 여기에 만약 정식 입주하면은 이제는 두 집 살림한다는 비난이 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공관에도 비서실, 경호실, 방공부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시간보다도 공관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 이겁니다. 완전 두 집 살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가 이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 무리한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자살 충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 보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아 넘어간 거하고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보낸 것은 이 자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8일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 제가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5월 8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고 김건희 씨가 거들고 있는 청와대 이전은 보수적 가치와 동떨어진 행위인데도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우리 사회의 심판관들까지도 진영 논리에 오염된 팬클럽 혹은 패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윤석열의 반보수적 행태를 보수가 지지한 것은 두고 상처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고 불통의 구조라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흉가처럼 매도했다. 청와대 74년 중 약 60년을 보수 대통령들, 즉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가 차지했었고 이들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째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부정한 것은 좌파적 역사관에 가깝다. 그럼에도 다수 보수 인사들이 박수를 쳤다. 느닷없이 국방부 청사를 지정해가지고 내가 살겠으니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식으로 밀어붙인 것은 국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을까? 한국 보수의 핵심 세력은 국군을 중심으로 한 안보 부문인데 윤석열이 이를 모독해도 다수 보수 인사들, 예비역 장성들까지도 박수를 쳤다. 법과 상식과 관례를 무시했다. 청와대 이전을 국민 동의 없이 결정하고 이를 국가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인수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였다. 일군 참모총장 공관이 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비우라고 한 것도 법 이전의 상식을 무시한 오만이고 관례를 어긴 것이다. 모두 보수적 가치를 위반한 행위였는데도 보수가 박수를 쳤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청와대를 버리고 덜 안전한 용산으로 이전, 출퇴근하겠다고 했을 때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는 좌파에 앞서 반대했어야 했다. 더구나 국방부와 합참을 무시한 이전 강행은 국군 장교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근거로 이전을 공약했고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후에도 계획 수정을 거부했다. 당선인과 주변이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하고 억지를 쓰고 무능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수는 사실과 법을 근거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를 다 무시한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보냄으로써 보수는 자아상실에 빠져버렸다. 제대로 된 나라의 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데가 없다는 것 정도는 구글 검색만 해도 알 터인데 국내적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여론조사에 의하여 청와대 이전 반대가 많고 윤석열 지지율 저조의 가장 큰 요인임이 밝혀진 후에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은 전형적인 반보수적 행태이다.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중국군 전승절 참석에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과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보수의 팬클럽과는 윤석열, 보수, 나라를 함께 망가뜨릴 것이다. 이게 5월 8일에 쓴 글이었습니다. 이제 근 석 달 전에 일이 됐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과정이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감사합니다.